네, 감사합니다. 제가 이번 오면서 이거 들으면서 참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역사가로서요. 제가 대학을 들어갔을 때 강만일 교수님을 제가 만나고 큰 감회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4년 동안 강만일 교수님 한국사 수업을 몽땅 다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공은 서양서로 바꿔버렸습니다. 그것이 제가 할 운명의 이야기였는데, 그때 제가 강만일 교수님의 제자가 돼가지고 석사만 따면 대학 교수가 됐거든요. 석사증만 따면 80년대 50대. 그랬으면 과연 그분의 강남길 역사 인식론에서 과연 벗어날 수가 있었을까? 지금 어마어마한 카르텔을 형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감회가 깊습니다. 여기서 오늘 2011년 그 교과서 6종을 보면은 강남길 역사 인식 플러스 386 운동권 침묵 시각의 합작품이다. 이렇게 이제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등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 강남길 역사 인식론이라는 것이 좌우 협작, 남북한 간의 협상 통일을 강조하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남북 관계하고 또 이 여기에서 그 남북 간의 화해 협력을 제창한 김대중 노무현 대통령, 이 두 분을 이 6종 교과서는 가장 위대한 대통령으로 기술을 하고 있습니다. 김정일을 만나서 환하게 웃는 김대중의 모습, 그리고 그의 후계자, 추종자였던 노무현을 훌륭한 대통령으로 이렇게 교과서를 지칭하면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참, 이 말씀드리는 것이 어디서부터 이야기를 해야 될지 모르지만, 전반적으로 대한민국 건국을 부정하면서 시간한 좌편향을 보여있는 건 이제 두 분이 말씀을 드렸던 것이고, 그렇다면은 이것을 왜 도장을 찍어줬느냐 이야기요. 그러면 교과부는 정교조하고 어떤 유착관계가 있느냐,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정부에는 엄청난 조직과 자금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금줄. 그러면 여기에서 2.25 문교부 장관, 그분이 수석이 되고 중도실익이 되고 정교조 문제에 대해서 이런 방법도 말씀 안 하시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주호 장관이 정교조와에는 어떤 인티미트한 관계가 있는가? 이것이 아직 언론에서 조사를 안 하고 있는 현상인데,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은 드러나게 되지 않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우리가 여기서 보면 이 내용을 좀 보면 너무 궁금해서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역사 용어에 혼동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독립운동인데 민족운동에 전개가 되니까 북한에서 이야기하는 민족끼리 우리끼리 하고 비슷합니다. 이게 이 일제시대 때는 독립운동이거든요. 독립운동이라면서 민족운동 해야 되는데 전부 다 민족운동이에요. 민족운동이 흩어진 나라를 하나로 되는 게 민족운동이고 독립운동인데, 독립운동을 민족운동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이제 남북한 간에 정부, 건국이라는 말은 빠지고 남북한 간에 정부가 수립되었다 해가지고 남과 북은 어떤 양비론적 차원에서 두 정권이 다 문제가 있는 식으로 이렇게 기술되고 있으며, 여러 가지 6종 중에서 4종, 5종이 이렇게 보면은 이승만 박사의 독립운동은 너무나 많이 훌륭한 독립운동이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 갑자기 48년 10월 달에 이승만 박사 와가지고 독립표성에 하면서 갑자기 대통령이 된 겁니다. 갑자기. 그럼 다나라에서 한 얘기 하란 말이에요. 근데 노망 들고 고집 온 고집인데 단정을 하면서 어떻게 했어? 그럼 누구 힘으로 됐냐 이게? 어떻게? 아무런 설명이 없어요. 근데 훌륭한 독립운동가들은 많이 했습니다. 김군이, 김규식 해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무장투쟁 투쟁을 굉장히 기술하고 있는데, 무장투쟁을 그렇게 열심히 했으면 우리가 왜 임시정부가 이 연합국에게 수립을 안 받았냐? 그 기술도 없어요. 그러니까 어떤 것이 이 원인이 있으면 결과가 있고, 원인 과정 결과라는데 기성정결로 합리적으로 서술돼야 하는데, 독립운동하고 훌륭한 사람, 잘난 사람은 이리저리 해가지고 암살을 되거나 죽었고, 엉뚱한 사람이 대통령이 되거나 침입하고 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했는데 또 대한민국도 잘 됐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도 누구냐? 누구 때문에? 그것은 이승만, 박정희 이런 리더십이 아니라 노동자, 대중들 죽도록 일을 해서 되었다. 이렇게 이제 민중사관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 역사 교과서를 보면서 조광조를 생각났습니다.
조광조가 죽고 나가지고 선조 때 복권이 되면서 도초체 이 조광조 후예들이 교학을 공부를 하고 이 성리학을 공부를 했지 않습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정부를 깠습니다. 그 사람들이 과거심으로 올라가가지고 중앙정기를 장악을 해가지고 결국 어찌 됐습니까? 누가 죽으면 1년상이다 3년상이다 엄청난 당쟁 싸움하고 국가는 중국 당나라에 맡기고 당나라가 아니라 중국에 맡겼죠. 국가안보는. 그러면서 전국의 이 살인파들 당정으로 몰아가지고 안보로 등한시하면서 결국은 나라를 망친 게 살인파입니다. 지금 운동권이 지금 80년대 운동권이 40년 지금 50년대 초로 해가지고 고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교사가 돼가지고 이 가르치면서 이런 그 교재라든가 이런 역사인식을 대량생산으로 찍어내가지고 사회에 지금 주도 세력이 되어가지고 일종의 문화 권력을 장악을 한 상태입니다. 정권은 장악했지만 문화 권력은 좌파 운동권에서 지금 장악이 된 그런 상태인데 일종의 심리적 형성이 벌어지고 있다 하는 점입니다. 역대 대통령의 이승만, 박정희, 전두환, 김영삼까지는 아주 부정적이죠. 그래서 그 뒤에 대통령들이 왜 친북적이니까 굉장히 우호적으로 기술을 하고 있다. 김일성의 항일무장투쟁도 과대평가를 하고 있죠. 마치 독자적으로 이 사람이 독자적인 군대를 가지고 이북에 온 것처럼 그렇게 기술을 하고 있고 4.19 이후에 이 무분별한 통일운동을 위하하는데 반공정책이 물론 정권에 이렇게 억압한 적이 대중을 억압한 점도 있습니다만 반공정책이 굉장히 문제였던 것입니다. 이 대한민국 헌법에 자유민주국가는 반공이 아닙니까 이게? 미국도 반공정책을 이거 지금 교실을 헌법에 좀 보장된 건데 이승만 박정희 반공정책이 대단히 문제가 많았던 것으로 기술하고 특히 4.19 이후에 여러분 알다시피 가자 북으라 오라 남으로 이렇게 무분별한 자기 통일 논의가 마치 정당한 것처럼 이렇게 이제 기술을 한 것이 미래 엠칼처라든가 다른 기술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또 이승만의 그 자해 탄압 조치 또 사상 반환 사건이라든가 여성 선전 반환 사건도 경찰이 일방적으로 두드려 패니까 할 수 없이 저항을 했다 이런 식으로 뭐 김국 김규식 평양 같은 경우도 아주 훌륭한 행동을 했는데 주도적으로 했는데 김일성이가 이게 이제 오라 해가지고 그런 것이 함정에 빠진 게 아니라 주도적으로 했다 하는 식으로 이제 역사적인 오류, 과장, 그 다음에 친국적인 것인데 여기 지금 제가 일일이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한번 정리해 본다면 특징을 보면은 반 대한민국이고 반 이승만이고 반 박정희, 그 반건국 반 근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친국적인 경향이 호감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반군 사상을 주입시킵니다. 특정 사건대에서 싸움박질 해가지고 이렇게 때리 패고 하다가 죽은 거라면은 그게 기술이 좀 자제해야 되는데 4.19, 5.18 그게 뭐 좋은 면도 있지만 우리끼리 싸움박질하는 게 뭐 그렇게 좋은 점입니까? 근데 해방 이후에 소위 민주화라는 운동이라는 그런 그 용어 아래서 너무나 많은 지면을 하고 있으니까 학생들이 그걸 읽으면 여러분 이 청소년들을 대목권으로 만들겠다는 겁니까? 뭡니까? 그 반정부 성향이 너무나 강하다. 이 대한민국 앞으로 통일해야 되는데 대목권 만들어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대목권을 만든지 알겠니? 지들이 너무 과하게 서술하고 있고 그리고 남한의 반공 노선이 독재와 도시가 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민중 저항적인 인식을 해가지고 민중이 정부의 공권력에서 저항하는 것을 굉장히 영시화하는 기술이 다 그렇게 많이 깔려 있으면 이렇게 반항적인 세력, 부모에게 반항하고 정부에게 반항하고 공권력에 반항하는 세력을 키워서 어떻게 하겠다는 거냐 이런 이야기. 누구를 위해서 이런 기술을 하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누구를 위해서 그 세력을 그렇게 해서 어쩌겠다는 거냐 여기서 보면은 교과서 시정 이후에 필수 과목으로 선정하게 되는데 순서가 바뀌었다는 것이고 국사편찬위원회, 자편한 인사, 인적 구상도 그렇고 교과서 제작 과정에서 우파학자들이 소외됐다는 것도 물론이고 근데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근현대사 교수 여기서 지금 한국사 하신 분이 없지 않습니까? 저도 서양사하고 이재용 교수님도 서양사 하셨어요. 그러면 근현대사에서 이런 자편향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이 연구재단의 독점이라든가 이런 카르텔에서 이거 찍혀버리면, 왕따가 찍혀버리면은 아무것도 못한다. 이제 완전히 왕따를 당하기 때문에 시간 강사도 받기 어려운 그런 지경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린다면은 또 여기서 이 문제 대책에 대해서는 이 민주주의 국가가 결국은 대중의 예술은 누가 장악한다 이런 그 진취적 양상인 것인데, 예? 결국은 그 한나라 당과 대통령 차원의 무관심이 결국은 이런 사태를 불러든 것이고, 뭐 대책에 대해서 다시 한번 뭐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되지 않는가. 나중에 시간 관계상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